자, 2월 이제 오늘부터는 2단원 들어갈 겁니다. 2단원. 자, 2단원 제목 대제목을 보면 Taste Culture, Understand Better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단원은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Taste Culture는 말 그대로 문화를 맛보다, 문화를 음미하다는 뜻이야. 문화를 음미하라 그러면 뭐 한다? Understand better.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나라는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보게 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사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글이고요. 지금 교과서를 다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석 자료들을 차근차근 잘 모아놓고 파일에다가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교과서 가지고 수업 자료 한다거나 보조 자료 줄 때 이걸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단원 당연히 첫 페이지에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어휘들, 단어 쓰고 2단원에 사용되는 어휘들이고 지금 여기에 60개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죠. 이 편집되어 있는 것들 내일 과제 줄 때 이 단어 쓰기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 끝나게 되면 우리가 외우는 40개 단어 외에 그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어휘 테스트를 뜻쓰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2단원의 학습에서 주요 사용되는 문법 포인트, 어법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법 포인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문장 쓰기 하면서 특강 때 우리가 문법 때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관계사 파트 할 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1학년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두 문장 사이에 관계자라는 건 접속이고 두 문장 사이에 연결해주는 접속의 기능이 있는데 빠진 단어가 뭐다? 똑같은 명사를 대칭하는 대명사가 빠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있다는 얘기는 두 문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두 문장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빠진 것이 아니고 두 문장의 말미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전치사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전치사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반드시 목적격이 나와야 되겠죠. 명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이쪽 문장이든 전치사의 뒤에 있는 문장에 있는 명사가 같이 바뀌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주어 목적어가 아니라 이쪽 문장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똑같은 명사와 이 명사를 관계대명사 who나 whom이나 which로 바꾼 뒤에 이 전치사와 같이 동시에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의미는 뭐다? 주어랑 목적어랑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뒷문장, 문장 맨 뒤에 있었던 부분을 같이 오는 것이니 문장에 혼자서 있으면 관계대명사만 이렇게 위치가 나올 거냐 아니면 앞에 in이나 on이나 이런 식의 전치사 같이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관계대명사만 움직이고 전치사는 문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시간과 장소, 방법, 이유 등에 해당이 되면 한 단어인 관계부사인 when, where, why, how로 바뀔 수 있다. 요 세 번째 포인트. 이걸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분이고요. 본문 보면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법은 원래는 이렇게 따로 배워야 되는 것이 정석이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과거 분사라든가 현재 분사 ing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분사 구문의 공식이라 봐도 무방하다.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once나 뭐는 시간 조건 양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사구가 절이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접속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ing나 pp가 있다. 이런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문장 외에도 다른 문장이 또 하나 나오겠지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 주어와 이쪽 주어가 서로 같다면 주어를 지워도 된다. 지운다라는 얘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동사부터 나오면 비동사를 같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라는 부분인데 분사구문 공식과 상당히 유사하죠. 접속사 남겨두고 주어 같으면 사라지고 비동사에 ing 붙여서 생략을 해버리면
남는 건 뭐냐? ing, pp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 생략이라고 보지 않고 분사 구문에 붙여서 봐도 되기 때문에 그냥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본문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걸 따로 기억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그냥 이 두 번째 문법은 잊어놓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뭘로 문제가 나오냐면 생략된 부분이 뭡니까를 살려내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여기 뒤에 있는 주어와 같으니까 주어가 생략된 걸 테니까 주어를 살려내고 나서 똑같은 주어 그리고 여기 사라진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단수 복수에 맞춰서 am, is, was를 집어넣으면 된다. 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분사와 분사구문 파트에서 같이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주요 문장 별표된 문장들이 한 장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본문 문장 보면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서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어차피 요거 또 나갈 거고 우리가 먼저 미리 한번 봐둔 다음에 포인트를 잡는 연습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intangible. intangible이 나와요. intangible. 자, 요 단어가 중요한 거죠. tangible. tangible이 있고요. 발음이 tangible입니다. 우리 어휘에서 나올 거니까 지금 본문에서 외우는 단어가 단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tangible, 만질 수 있는 이라는 얘기야. 손을 댈 수 있는. 자, 형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만질 수 있는 이라는 얘기는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angible은 형태가 있는, 그래서 유형의 형체가 있는, 만질 수 있는 이라고 하고 요 앞에 in을 붙여서 만들게 되면 만질 수 없는, 즉 형태가 없는, 그래서 무형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intangible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나온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cultural, 문화의 heritage. heritage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무형문화유산. 우리말로 하면 무형문화재. 유산이라는 건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의? of humanity. human 하면 인간, humanity 하면 인류,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류의 무형문화재, 문화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heritage. heritage 단어에도 뒤에 ag가 붙었죠. 우리는 이미 배웠죠. ag가 뒤에 붙으면 이거는 ag가 아니라 eg 발음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문화재. 자, 보면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우리의 무형문화재는 is a bridge. bridge가 아닙니다. bridge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이다. 그 다음 나온 게 주형태이죠. linking. 자, link에 ing를 붙였어요. link는 연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사를 썼다는 얘기는 형용사처럼 쓰겠죠. ing 하면 연결하는. 그 다음 뒤에 linked 이렇게 쓰면 연결되는. 둘 다 가능한 형태야. 중요한 건 뭐다? 연결하는과 연결되는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능동수동. linking이면 목적어가 남아있는 거고 무엇을 연결하는. 반대로 뒤에는 목적어가 없을 때는 연결되는 이란 얘기죠. 자, 뒤에 보니까 our past and our future.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라는 목적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러면 당연히 linkin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근데 이걸 바꿀 거야. 본문 내용을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한 다음에 our past and our future가 주어대로 나온다면 대절에 얘는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는 is linked의 입장이 되겠죠. 연결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건 나중에 변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링킹의 포인트 돼 있죠. It is the way. 자, 그것은 뭐냐? 무형문화재는 the way가 나왔어요. the way. 뭐만 방식이다. 관계부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when, 장소의 where, 방법의 how, 이유의 why. 그런데 선행사와 같이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듯이 관계부사에서는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이걸 1학년 때도 많이 봤을 겁니다.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죠. the way가 나오면 how가 사라지고 how가 있으면 the way를 생략해야 됩니다. 즉 the way와 how를 같이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 the way가 나왔으니까 how가 없는 것이지 the way 대신에 누굴 써도 된다? It is how만 써도 된다. It is how. the way 대신 how 써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법이다. 무슨 방법? 뒷문장 하는 방법. 관계사가 있으니 두 문장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슬래시 그어주고요. 그럼 and는 삼각형, 병렬이죠. the means. 그리고 수단이다. means 나왔습니다. by which we shape it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t is the way we understand the world 하고서 슬래시 한번 그었고 그럼 이 and 다음에 나오는 the means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the way가 1번, the means가 2번이 되는 겁니다.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무형문화재는 the means, 수단이다. 무슨 수단? By which we shape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by which가 나왔네요. 전치사 플러스 뭐가 나왔습니까? which가 나왔네요. 그럼 이 문장은 원래 뭐였단 얘기야? We shape it by which였단 얘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사라진 which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은 수단이다. 뭐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means란 얘기입니다. means, by the means. 그럼 means란 단어죠. mean은 의미하다는 뜻이지만 이렇게 s가 붙으면 수단, 방법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은 원래 we shape it에서 it의 동그라미가 돼 있죠. the world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뭘로? 그 방식으로. 이걸 합친 거야.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무형문화재의 값어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처음에. 무형문화재는 왜 중요할까? 우리 왜 무형문화재 알아야 될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자 두 번째는 뭐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번째 문장이 나온 겁니다. 됐죠? 여기 by which가 나온 이유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는 전치사는 오로지 by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전치사 뭐뭐에 의해서 라는 거. 자, 다음 문장으로 가면 It is rooted in our cultural identities. 여기 나오는 it은 계속해서 문장 주어에 나온 it은 무형문화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we shape it에 나오는 it은 세상이었어요. 그럼 지금 it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다음 중 밑줄 친 it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니네들 본문 외울 땐 그런 걸 외우라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it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it은 뭘까? 무형문화재는 is rooted. 자, root는 뿌리라는 명사가 있고 뭐뭐에 뿌리를 두다 라는 뜻이야. 바닥을 이루다. 그럼 이때 rooted는 뭐랑 똑같아? based라는 거, based. 뭐뭐에 기반을 두다 라는 거죠. based. 자, 근데 root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It is rooted in. 어디 안에 뿌리를 두다. based는 대부분 전치사 누구랑 써요? on을 써요. 그러면 이거는 be rooted in은 뭐와 똑같다? be based on하고 똑같다. 바뀐다면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무형문화재는 뭐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우리의 cultural identities가 나왔습니다. 문화적인 정체성, identity의 복수형을 썼죠. 왜? 문화라는 거의 정체성은 우리의니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identities라고 해놨습니다. and provides. 자, 그럼 여기서 and 병렬 나왔으니까 and가 또 문장 두 개잖아. 그럼 and를 치면 뒤에가 provides라는 걸 보면 여기 s 붙었죠. 그럼 주어가 누구냐? 단수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뭐에 걸리는 거냐? 앞에 있는 it에 걸려 있구나. 한 문장 끝나고 it이 생략된 거죠. 그것은 제공해 줍니다. A foundation of wisdom. 1번 동사는 is, 2번 동사가 provide가 되겠죠. 그것은 제공해 준다. 기초, 토대를, foundation을 제공해 준대요. 기초 토대를. 뭐에? wisdom과 knowledge죠. wisdom, 지혜와 지식의 기반, 초석을 제공해 준대요. 그 다음 다시 한번 upon which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upon이란 그냥 on입니다. 전치사 on이에요. 다음 which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규칙에 따라서 앞에 있는 선행사, 이 선행사가 곧 누구다? which일 거고, 다만 이 which는 전치사와 더불어서 문장에서 맨 뒤에 자리 잡았던 전치사 그였다. 그러면 이 문장이 뭐였냐? To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걸 위해서, 즉 그것 위해서 on, upon, wisdom and knowledge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to build 나왔죠? 문장이 아니라 선생님 투부정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게 특이한 문법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주는 거냐?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죠. 선행사는 반드시 앞에 나온 거 똑같아요. A foundation of wisdom and knowledge. 요건 똑같아.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가 선행사, 즉 which가 누군지를 알려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에는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과 문장이니 주어, 동사, 목적어 쭉 나오고 나서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봐보면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가 관계사절에서 부사구 역할을 하니까 어쨌든 맨 뒤에 나오는 것이니 주절의 주어와 같은 it은 생략하고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었다라고 돼 있는데 문장의 주어 동사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투부정사처럼 문장으로 안 만들고 뭐뭐 하기 위해 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기 위해 어디 위해서? 그 지식 위에 지식과 지혜의 토대 위에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를 문장 자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외우면 미치고 팔짝 뛰고 어려운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시험에서도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upon 위치에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었구나 정도를 기억하고 얘 위치는 뭐다? Foundation of. 선행사는 뭐다? Wisdom and knowledge. 바로 지식과 지혜의 기초라는 것이 위치였구나.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왜 주어가 사라졌고 비동사 사라졌고 투부정사로 바뀌었습니까? 하는 것은 고등학교 영어 과정을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냥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는 전치사 on, upon의 의미가 들어갔고 이 위치가 바로 앞에 있는 foundation of 이 부분이 선행사고 요게 원래 뒤에 있었던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해석은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지식과 지혜의 기반이란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의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재는 precious라는 단어죠. 아주 소중한, 귀중한이라는 얘기야. 그럼 precious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아주 귀중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valuable이라는 단어 있죠. valuable, 귀중한, 소중한, worthy, 귀중한, 값어치가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요 두 단어는 생김새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요 단어도 중요한 단어. invaluable이 있어요. valuable과 invaluable은 in이 붙었지만 똑같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읽어보자. invaluable.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값어치가 있는 거야. 아주 귀중하냐. 그래서 반대말 값어치가 없는 건 valueless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없는 건. 이거는 아주 소중한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요것도 priceless가 있어요. priceless. 헷갈리는 이유가 less가 붙었으니까 없는이라고 생각하고 왠지 값어치가 없는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값을 매길 수가 없는이라는 뜻이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건 아주 귀중한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recious랑 바꿔 쓰시는 단어 중에 요런 단어 나왔을 때 다음 중에 어휘가 잘못 쓰인 것은 해서 요 precious 대신에 요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잡지 말아라. 같은 단어입니다. 알겠죠? 아주 귀중한, 소중한이에요. 무형문화재는 소중한, 귀중한 에셋, 자산,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셋 하면 또 뭐예요? 자산, 재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예요? 재산, 자산. property, 재산, 자산이죠. 이런 거, 재산, 자산 또는 possessions, 재산, 자산 또는 belongings 이런 것들 다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곡에서. 그러니까 자산, 재산이라는 건 가진 것이라는 얘기거든. 가진 것, 재산에 이 네 단어가 쓰인 거고 소중한이라는 단어에 요 네 단어가 또 있다. 어휘 문제는 되게 별거 아닌데 너희들이 딱 꼬드길 때 선생들이 어떤 떡밥을 던지느냐. 생김새가 왠지 원래 여긴 뭔가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단어 생김새가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property, possessions, belongings. 이건 재산, 자산. 소중한 자산이다. 누구를 위한? communities, 지역사회, community 또는 groups, 집단, 단체란 얘기죠. and individuals, 개개인들. 어디에 있는? across the world. 자,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형문화재는 누구? 전 세계 사는 인류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단락. 시작할 때 뭐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왜 무형문화재? 이걸 쓴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이게 무형문화재에서 왜 배워야 되는데요?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인류가 어떻게 사는 건지 값어치를 알려주는 거고 조직,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 라고 해서 이 단원의 시작을 여는 거예요. 알겠죠? 자, only they can protect it. 오직 그것들만이 라고 했어요. 그것들만이 보호할 수 있대요. protect it, 그것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대명사가 they가 나오고 it이 나와요. 그럼 they가 누구냐? 앞에 지금까지 계속 무형문화재는 단수로 받아왔잖아. 그런데 지금 they라고 했잖아. they. 그러면 they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앞에 있는 복수를 봐야 돼요. 복수가 누구냐면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cross the world.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당연히 무형문화재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처럼 어떤 뭐 복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무형문화재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가는 문화가 무형문화재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기술을 다음 사람에게 전수를 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 무형문화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그 영화도 많았잖아. 식객 이렇게 했는데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왕에게 음식을 하는 궁중 요리사가 있어요. 막 장금이 대장금이 기술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후계자를 안 키우고 죽었어. 그럼 당시의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만이 오로지 사람으로서만이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데이는 전 세계에 있는 단체, 어떤 지역사회, 개개인 모두가 힘을 합쳐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Protect it,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만이 and 그리고 pass it on. 중요합니다. pass it on. 자, pass it on에서 pass on이 전달하다거든. 누구누구에게 어디게 전수해주다, 물려주다는 겁니다. 물려주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it이 들어가 있죠. 깨알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 했죠. IY, pick me, pick me, pick me up 있잖아. 나를 뽑아줘. pick me up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pick up me는 없어요. 대명사는 뒤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일 때는 여기다가 들어가지만 pick, pass it on은 있지만 pass on it은 없다. 요것도 하나의 문법이죠. 어법 문제에서 슬그머니 it을 여기 뒤로 갖다 놓으면 틀린 거다 라는 거죠. pass it on. 요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전수할 수 있어요. 어디로? To tomorrow's generation. 내일의 세대.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뭐야? 후손이란 얘기죠. 그럼 tomorrow's generations. 한 단어로 뭐야? 후손, 자손. 자손이란 단어를 할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descendant. descendant 하면 자손, 후손이야. 한 단어로 바꾸면 됩니다. 내일의 세대들. 이게 후손이에요. descendants. 복수형. generation이니까. 요거 뭐예요? 비슷한 말로 하면 offsprings. 복수형이니까 지금 s를 붙인 겁니다. s를 뺀 게 원형이고요.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이 익혀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존도 사람이 하는 거고 후손한테도 사람만이 물려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The following page. 다음의 페이지는 이어지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의 페이지들은 offer. 제공합니다. 줍니다. provide, present 똑같은 거죠. an insight. 통찰력을 줍니다.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어디로 가는? The great diversity of humanity's living heritage 했어요. The great diversity. 위대한 다양성이죠. 다양성. 중요한 건 이거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시작할 때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문화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들은 왜 저 짓을 하고 있지? 쟤네는 왜 저렇게 먹지? 이거는 나쁜 시선이에요. 문화는 반드시 컬처란 소재가 나올 때는 수능 문제에서 항상 얘기할 때 다양성. 다양성이 뭐예요? diverse, 형용사, 다양한. diversity, 이 다양성. 한 단어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단원의 가장 첫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문화하면 나오는 거. 첫 번째 핵심 어구가 나왔어요.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위대한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위대하고 다양한. 자, 이렇게 됐죠. 자, at a time of rapid and profound change.
자, at a time 하면 time 앞에 어가 붙었잖아. 시간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가 붙었다면 a time 하면 때, 시대란 뜻이에요. 그냥 시대, 무슨 시대? rapid and profound. and로 형용사로 병렬하고 있습니다. 빠른, 그리고 심오한. 빠르고 심오한 변화의 시기에 라고 했어요. 이제 profound를 여기서는 수많은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심오한, 뭔가 의미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meaningful이에요.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빠르게 의미가 변화하고 그 다음은 뭔가 의미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must, 해야 한대요. have to. 뭐 해야 됩니까? strengthen. 왜 어떤 단어네요? en이 붙었네요. strength는 힘. 명사에다 en 붙이면 뭐가 된다? 동사. strengthen, 강화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강화하다. 그죠? 강화하다 뭐예요? strengthen, 단단히 하다. force라는 의미가 되겠죠? 강화해야 합니다. our reserve. 우리의 뭐를? 각오를. 여기서 나온 거 reserve예요. reserve. 이 reserve가 동사가 아닙니다. 명사를 쓰인 거죠. 우리의 뭐를? 각오, 결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오, 결심. 1단으로 나왔잖아. 옛날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결단력, 결심을 가지고 했었어. 1단어에 나왔던 결단력 뭐예요? 스트렝스도 가지고 있었고 파워도 있었고 그 다음 뭐 있었어? 3개 있었잖아. D, S, P 있었잖아. 소년이 있었잖아. 달리기 할 때, 레이스 할 때. 그지? 요런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파워, 힘. 그리고 강인함, 스트렝스. 그거보다도 이기고자 하는 강인한 뭐가 있었어요? 강한 결단력, 결심, 각오. 그게 뭐야? 외우려면 이런 걸 외우라고 이 새끼들아. 자, 세 단어. 영어로 외우라고. 니네 예를 들면 칠레 광부 있었잖아. 칠레 광부가 살 수 있었던 조건 3가지가 뭐예요? 그럼 단어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가 물, 공기, 바람 이런 게 아니고 그치? 식량 이게 아니라 determination. 1단어에 나왔던 단어가 1단어에서는 determination이 나왔잖아. 2단어에서는 뭐 나온 거야? reserve로 나온 거야. 요게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결단력을 강화해 주고 각오를 and 그리고 병렬 구조죠. must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take action must에 걸리는 겁니다. take action 액션을 취하다라는 얘기죠. 행동을 한다는 얘기야. 움직여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하려는? to preserve 보존하기 위해서. preserve 보존하다. 보존하다 나오는데 preserve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있어. 보존하다, 보호하다 한 단어는 뭐이다? 꼭 이 새끼들 얘기 안 해. 자, preserve 같은 단어 보존하다, 보호하다 뭐 있어요? conserve도 같다니까. conserve. preserve랑 conserve는 꼬창 나온 겁니다. 이걸 갖다가 보존하는 거고 보존은 고스란히 보호해서 남겨주는 거고 요거랑 비슷한 단어, 쉬운 단어가 그냥 나온다면 protect 정도도 괜찮아.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preserve, conserve란 얘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돼. 뭘 위해서? For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s. 바로 future generation 아까 뭐라고?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 뭐였어요? future generation. 계속 future generation 나오잖아. 자손, 후손. 뭐예요? descendant 또는 offspring. 이런 걸로 바꿔 써야 됩니다. 본문을 너희들이 외우고 싶으면 본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들은 이 내용을 달달 외우지 말고 여길 자꾸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로 바꿔봐. 그러면 그 단어를 보면서 계속 그 부분이 기억이 날 거야. 머리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래 세대, 즉 다음 세대, 후손을 위해, 후손의 benefit이죠. 이익을 위해서. 물론 여기서는 쓸 수 없지만 benefit하고 같은 단어의 이익이라는 단어는 또 뭐 있었어요? profit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profi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학교 시험이라서 바꿔낼 수는 있지만 profit은 원래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화를 보존하는 이유는 문화유산 보존하는 건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rofit이 아니라 benefit을 쓴 겁니다. 이익, 장점. 그럼 이건 뭐야? 이익, 장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점, 장점, advantage 이런 단어들 가서 있죠. advantage. 이런 정도면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다. 첫 페이지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단락 여기 첫 페이지에서 얘기한 건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형문화재를 왜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대체 뭘까? 무형문화재를 그리고 위해서 그럼 이러한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로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다. 됐어요? 첫 장을 첫 페이지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게 도입부예요. 이제부터는 세 가지의 다양한 diverse cultural heritage가 나올 겁니다. 문화유산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Human Towers.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Human Towers. 인간 탑. 첫 번째 문화유산은 무형문화재는 인간 탑이에요. 자, in the months between spring and autumn 나왔네요. in the months 하면 months는 달이란 뜻이죠. 달들. 즉 뭐뭐 사이에 몇 달이라는 얘기예요. 몇 달 사이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spring은 봄이죠. 그리고 가을은 autumn. 자, 원래는 니네가 가을 하면 fall이라고 많이 외울 텐데 가을이라는 단어는 원래 autum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autumn, 이게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 사이에 몇 달 동안 People in Catalonia, Spain 나왔어요. 여기 카탈로니아 스페인은 뭐냐면 김포 코리아와 똑같아요. 큰 지역을 뒤에 쓰는 겁니다.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 사람들은 까지가 주어고요. build, 짓는다. 뭐를? 카스텔. 카스텔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태릭체로 되어 있죠. 좀 누워있잖아. 휴먼 타워 이퀄 카스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되겠죠. 카스텔을 짓는다. during, 뭐 동안에? street festivals. 길거리 축제 동안에. during에다가 네모 쳐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딱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만약 첫 번째. 카스텔이 무엇인가? 카스텔은 뭐냐? 이제 나올 거예요. 인간 탑인데 얘네들은 얼마 동안 한다? 짧은 기간 떠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몇 달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그것을 하는 시기는 뭐다? during, street festivals. 여기서 나오는 게 during이 나오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during이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야. 그러면 우리는 during과 for와 while 이거를 자꾸 봐야 됩니다. 어법 문제 나올 때. during과 for는 일단 while과는 다르지요. 왜? during과 for는 전치사, while은 접속사. 다시 말하면 얘는 문장, 얘는 명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during과 for 뭘 써야 되느냐? during은 정확하지 않은 숫자의 during을 써요. 길거리 축제 얼마 동안 있는지 정확해요? 모르잖아. 그럼 during이야. 근데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2시간 동안 이건 정확하지. 이럴 때 for를 쓴다는 얘기야. 어차피 니네가 영어에서 뭐뭐 동안 쓰면 이 셋 중에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다만 명사만 쓸 거면 전치사인 during과 for. 정확하면 for, 정확하지 않으면 during. 문장에 주어 동사 넣고 싶어? 그럼 while. 이건 얘기야. 양곡에서 이 문제를 자꾸 내는 게 뭐냐면 여기서 during street festivals 나와 있잖아. 그럼 니들이 외운 애들은 이 during을 외운다? 그 다음에 여기에 during 딱 밑줄 쳐놓고 2번 막 이렇게 문장이 나온다고 쳐봐. 근데 선생들이 뭐냐면 They have street festivals 이렇게 문장을 내요.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주어 동사 넣은 것뿐이야. 그럼 이건 틀린 거야. 본문은 during이지만 왜 틀렸어? 여기가 바뀌었죠. 문장이지. 문장과 문장을 읽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접속사야. 그럼 이게 아니라 이때는 뭘 써야 된다고? 이때는 while이야. 그런 거 생각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문법 배웠으니까. A castle. 카스텔이란 뭐냐? A tower. 탑이다. 누구의 탑이냐? people의 탑이다. 사람의 탑이다. 인간 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카스텔의 정의도 나왔죠. 카스텔이 무엇인지. 이거에서 작년 문제에서는 이거죠. 다음 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1번 카스텔이 무엇인가. 나왔어요. 카스텔은 인간의 탑이다. 카스텔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나왔어요. 봄과 가을 사이에 몇 달 동안.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인간탑은 인간탑인데 어떤 인간탑이냐? Standing on each other's shoulders 나왔어요. Standing on, stand ing 나왔지? 우리 이거는 이미 1단원에서 했습니다. stand는 뜻이 뭐야? 서다라는 뜻이야. 목적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과거분사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는 standing만 있지 stood는 없어요. 서 있는 사람들의 탑이다. 어디에 서 있어? each others, 서로의 shoulder, 어깨 위에 서 있는 탑이다. 아, 그럼 이거네. 사람이 딱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 사진 나오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게 뭐 서커스 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쌓는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이게 그걸 왜 쌓아요? 뭐하러 쌓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다혜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보존이나. 우리가 이거 문화 하면 나오는 중요한 성명이 뭐라고? 문화 얘기 지문 나오면 항상 뭐가 가장 중요한 화두야? 이거 왜 얘기한다? 다양성. 그래,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한글로 말고 영어 시험이니까.
diversity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diversity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왜 굳이 힘들게 사람 위에 올라가서 탑을 쌓아요가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 이걸 탑을 쌓으면 결국 뭘 겨루겠어. 누가 더 인간 탑을 높이 쌓을 수 있냐를 하겠지. 근데 높이 쌓으려면 뭐가 중요하겠어? 뭐가 중요하겠어? 이제 나올 건데. 그래, 방법도 중요하겠지. 그 방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어? 힘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래, 조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 그럼 이거는 인간 탑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야. 뻘짓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집단 그 사람들 간에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 화합하는 것도 협력 관계라든가 자신들의 체력도 보여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방금 전에 했듯이 방법, 노하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노하우가 계속 무형문화재는 뭐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문화가 아니겠지. 그러면 이건 얘네들은 점점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누적이 될 거란 말이야. 그것을 보아주는 결집체란 얘기야. 어쨌든 여기서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카스텔의 정의예요. 카스텔은 인간 탑이다. 어떻게? 서로의 어깨를 밟고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등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문제돼. 일치불일치해. 어떻게 됐냐면 서 있는 탑이다 해놓고 나서 어디냐면 백으로, 숄더 대신에 뭘 쓰냐면 백을 바꿔요. 등 위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깨에 올라가요. 그 다음 종종 raised as high as 10 levels. 이때 raised가 중요합니다. raised에 지금 노란색 돼 있죠. raised는 종종 뭐냐? 올려지는 거죠. raise는 목적어를 올리다기 때문에 이게 raising이 돼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올려치는 거죠. as high as 10 levels. 10층 단계까지. 건물 10층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야, 지금 이 건물 몇 층이지? 총 몇 층까지 있냐? 이거 7층? 옥상까지는 8층이네? 이거보다 높이! 대박! 이거보다 높이? 근데 이거는 잘못 얘기한 거고, 이 10층은 건물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최대 10명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 건물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근데 10명이 되려면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위에 9명은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그치? 최소한, 그지? 그거 높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스텔의 높이까지도 나온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온 건 뭐야? 카스텔의 정의, 카스텔이 열리는 기간, 카스텔의 높이까지 나왔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거. The formation of the bottom base.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이거 잘 보세요. formation, form의 명상이죠. 형성, 만드는 겁니다. 뭐에? bottom, bottom base죠. 바로 아랫부분, 맨 밑바닥 부분. 그게 뭐냐? 피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카스텔의 맨 아래쪽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피냐예요. 피냐. 피냐라는 부분은 the first step, 첫 단계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building.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building 나왔죠. 카스텔을 만드는 것의 가장 첫 단계다. 당연히 기반을 닦아야 되겠지. 건물 지을 때. 그럼 카스텔의 기반은 뭐다? 첫 단계는 피냐를 만드는 거다. 피냐는 뭐다? 카스텔의 맨 아래쪽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냐라고 한다. anybody who 나왔어요. anybody who. 요거는 니네가 아직 시험 배울 때는 아닌데 이거 anybody who를 한 단어로 바꿔서 whoeve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합관계세요. whoever. anybody who. 누구든지 라는 얘기예요. anybody who is willing to help. 돕고자 하는. 자, be willing to가 나왔네요.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이라는 얘기야. be willing to 동사 원형 하고 싶어 하는 이란 뜻이에요. 즉 돕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란 얘기죠. 코마가 두 번 나왔네요. 코마가 두 번 나왔으면 가로를 치는 거죠. 병렬 구조에서 삽입 부분이에요. From children to senior citizens. 어린아이서부터 나이든 시민까지 이르기까지. 자,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 연령 제한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돕고자 기꺼이 자기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can be part of the 피냐. 피냐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부분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뭐 함으로써? by supporting. by 다음에 이제 동명사죠. 지탱함으로써. 뭐를? the tower. 타워를 지탱함으로써. 그리고 protecting it.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라는 얘기인데
타워를 보호하는 거죠. 뒤에 fro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protect A from ing. 어디서 많이 봤죠? A를 B로부터 막다, 방해하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prevent입니다. prevent from ing. 이때 prevent는 뭐야? from 있으니까 keep을 써도 된다는 얘기야. 막다, 방해하다. 쉽게 말하면 타워가 collapse 하는 것. 여기는 ing 나와야 되죠. 동명사입니다. 전차니까. 타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막아줌으로써. 자, 이론적으로는 어린아이부터 당연히 노인까지 다 가능하다. 근데 여기 쓰진 않은 건 뭐냐? 기꺼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근데 아까도 있잖아. 10층까지 올라간대, 최대. 인간탑이. 그러면 노인이라든가 아이를 밑에 1층에 피냐에 세우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다만 1치 문제에서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 하지만 노인과 아이는 1층에 세우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얘네들도 이론적으로는 뭐다? 할 마음이 있으면 애인데 막 이만한 애도 있을 수 있고 노인인데 막 헐크 같은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탑을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게끔 받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대요. 피냐가 형성될 때 각 레벨은 each level. 자, each와 every는 똑같은 겁니다. each와 every는 각각의 모든이라는 뜻이고 뒤에 반드시 단수가 나와요. s가 안 붙어요. level이라고 단수가 나온 겁니다. s 쓰면 틀리는 문법이에요. 각 단계, 각 층은 is added, 더해진다. one after another. one이 생략된 거야. 하나, 그 다음 하나. 그냥 만드는 과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온 거죠. 카스텔이 만들어지는 단계. 1단계. 튼튼한 피냐를 만든다. 그리고 한 층씩 올라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층씩. 자, when the last person, 맨 마지막 사람이 뭐 할 때? reaches the top. reach 나왔죠?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얘기예요. reach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reaches the top 했어요. 근데 이 reach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 arrive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arrive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arrive로 바꾸면 reaches 대신에 arrive를 쓰게 되면 at이 꼭 있어야 됩니다. reach는 at이 필요 없지만 애초에 애가 있어서 arrive는 필요하다. 그럼 이 단어 바꾸면 여기서 넣는다면 when the last person arrives at the top 이렇게 되겠죠. 맨 꼭대기에 도달할 때 and 그리고 waves his or her hands. 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 여자를 맨 위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her까지 나왔죠. 그 사람의 손을 흔들 때 군중들이, 크라우드가 어디에 있는? below. 아래쪽에 있는 군중들이 shout and cheers. 소리치면서 환호한다, 응원한다 라는 얘기죠. 와, 성공했다 막 하면서 이 과정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게 지금 첫 번째 단락인데 카스텔리가 끝난 건 아니고 카스텔을 만드는, 카스텔은 뭐고, 카스텔은 어느 시기에 하고, 그 다음 카스텔을 구성하는 과정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온 게 카스텔을 왜 만드는지는 안 나옵니다. Why는 안 나왔습니다. 카스텔 만든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의 제목이죠. Higher, stronger. 더 높이, 그리고 더 강하게. 자, 카스텔의 목표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Higher, stronger. Building a castle. 카스텔을 만드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A lot.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a lot은 목적어입니다. 많은 것을 뜻한다. 누구에게? 카탈로니안. 카탈루니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카탈로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스페인 지방 사람이란 얘기예요. The knowledge about how to build castles.까지가 주어예요. 지식. 뭐에 대한 지식? 어떻게 만드는지. How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방법이야. 카스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accumulate 된다. 축적된다. 쌓인다라는 얘기입니다. accumulate. 필수 단어죠. 자, 축적된다. over generations. 자, 세대에 걸쳐서 축적이 된대요. 자,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음번 하고 나서 아, 우리가 올해는 요만큼밖에 못 갔는데 그때 당시에 밑에 누구 넣고 이걸 우리 키 밟고 올라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에 대한 보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대를 거치면서, 시기를 거치면서 이 지식, 즉 어떻게 카스텔을 지는 것이 효과적일까가 축적이 된대요. 그리고는 handed down. 요거 이지에 걸리는 겁니다.
handed down, 전수된다, 연결된다. 아까 뭐 나왔어요? pass on, 전수하다. 그럼 여긴 뭘 썼어요? hand down, 내려주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is가 passed on 또는 handed down, 전수됩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즉 세대 간의 전수가 됩니다. within a community, 즉 그 안에 공동체 사회 안에 있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가 된다. and 코마가 있으니까 또 쉬어주는 거죠.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can only be learned. 자, 그럼 can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맨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야? the knowledge, 그 지식은 can only be learned. 뭐가 될 수 있다? 학습될 수 있다. 배워질 수 있다. 뭐로만? by practice, 연습으로만. 자, 이론은 있지만 결국은 이거 습득하려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지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카스텔 만드는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그 방법이 전달된다. 근데 뭘 통해서만? 연습을 통해서만. 됐습니까? 자, 요게 진저브레드 앞까지 지금 4문장 남았거든? 요거까지 가야 돼요. 이제 아직 카스텔 별로 안 남았어. 자, 4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Building one, 하나를 만드는 것은, 이때 one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대명사입니다. 카스텔을 만드는 것이란 얘기야. 하나의 카스텔을 만드는 것이 provide. 자, 중요한 수가 나왔어요. 아까는 provide만 나왔으니까 주다, 제공하다로 되는 건데, 원래 provide라는 수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세트가 있죠. provide A with B. 이 수거입니다. A한테 B를 주다란 뜻이야. 근데 누구누구에게 주는 건데 전치사 to를 쓰는 게 아니라 provide는 with라는 전치사랑 같이 세트로 갑니다. 읽어보자. provide A with B. 그럼 다시 말하면 너희가 provide라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with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눈으로 확인하면 한 번에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 봤더니 provide가 있고 people이 나온 다음에 with가 있네요. 그지? 그러면 얘한테 주는 거야. 아까는 with가 없었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을이야. 얘가 목적어입니다. A를 주다. 근데 여기서는 with가 있잖아. 그럼 얘를 주는 겁니다. B를 주는 거야. 누구한테? A한테. 얘한테 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한테 뭘 제공하냐? with B. A strong sense, 강력한 감각이래. 뭐의 감각? belonging, 소속돼 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 이게 바로 뭐야? 소속감. 강한 소속감을 주고, 그리고 heightened. 와, 아까 나왔던 hardened와 똑같은 거죠. heightened. 그럼 이거 있으시는 거. height 플러스 en. height가 뭐야? 높이. heighten, 높이다. 동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ed죠. 그럼 높여진, 올라간, 높이 올라간 spirit, 정신, 영혼을 준다는 건, 멘탈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멘탈이에요? 팀워크와 코오퍼레이션. 자, 이게 중요한 단어죠. 아, 그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카스텔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이 단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유는 안 나왔어. 카스텔의 정의, 카스텔을 만드는 이유, 카스텔을 만드는 기간, 카스텔을 만드는 높이, 카스텔의 높이, 카스텔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안 나왔어? 카스텔을 왜 만드는지가 안 나왔죠. 두 번째 단락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 사람들이 카스텔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팀워크와 코오퍼레이션, 협동의 감각들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한번 만들면 으쌰으쌰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카스텔은 필요로 한다. Between 75 and 500 people. 자, 적게는 75명에서 많게는 500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니네 하겠지만 10층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린다? 라고 한다면 생각하면 단순 계산이죠. 이렇게 만약에 밑에가 4명이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럼 더 하나씩 올려서 하나씩 한다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이게 층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요 밑에서 요만큼만 가도 될까? 아니, 피냐가 더 튼튼해야 되니까 한 사람 몇 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이렇게 뭉칠 수도 있잖아. 다양한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그죠? 75명에서 500명의 사람을 요구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all of whom 나왔네요. 자,
자, 이거 중요하죠. 이 별표. 1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2단원에서는 설명이 따로 없어요. 계속적 용법이야. 관계대명사에. all of whom, 코마 all of whom. 계속적 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그들, 사람이죠. 그들 모두 누구야? 앞에 있는 선행사 75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 내가 왜 밑줄 치라고 했어? 1단원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관계대명사니까 whom 들어가 있으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바꿔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all of만 뺀다고 생각해봐. whom이잖아. whom이면 접속사 뭘 쓰면 돼요? 둘 중에 하나. and나 but을 쓰면 됩니다. 의미상 여기는 and가 맞겠네요. 그리고 whom이지.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야. 복수죠. 거기다 똑같이 붙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and all of them이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는 뭐예요? 접속사 있고 대명사가 있느냐, 접속사 없이 관계사 있느냐, 이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 부분은 바꿔서 뭐라고? and all of them입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뒤에 단원으로 갈수록 앞에 단원에 나왔던 문법 설명 자세히 안 합니다. 교과서가. 당연히 왜? 누적이니까요. 우리 계속. 그리고 그들 모두는 where? 입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가 all of them인데 여기 동사 나왔는데 얘 주격이니까 they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 여기 of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all of them 안 하고 그냥 여기가 and they 라면 주격 쓰는 게 맞겠지. 근데 여기에 왜 whom 나왔어?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ll of them에 them을 쓴 겁니다. and all of them. 그래서 all of them 하면 그들 모두, 얘가 주어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 모두가 wear, 입는다. 뭘 입어요? group color. 단체의 색을 입는다. 단체의 색을 입는다는 건 같은 색의 옷을, 니네 반티 입듯이 그 집단의 옷을 입는다. The color. 그 색은 a proud element. 오늘 나온 element네요. 요소지. 바로 자부심의 요소, 자랑스러운 요소다. 뭐에? A community. 어떤 단체. 지역의 그 집단의 자랑스러운 요소이고 young children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long for. long for가 동사예요. long for. long이 동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긴이 아닙니다. 그래서 long for가 바라다는 뜻이에요. 이게 desire입니다. desire. 바라다, 갈망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want라는 단어인데 want보다 되게 한 3배는 원하는 거. 되게 원하는 거 있지. 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원합니다. 뭐를? the day. 그날을 고대한다, 기대한다, 원한다, 바란다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기다린다, 고대한다니까 look forward to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할 때를? when the day when. the day when 나왔네요. 관계 부사 나왔네. 앞에 나왔던 거. when 이하하는 날.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e day when이니까 이때 when은 우리가 지금 이 단원으로 친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죠. 관계 부사니까. 그럼 앞에는 전치사, 뒤에는 which겠네요. 그지? 전치사 which잖아. 그럼 어떤 전치사 쓰면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다 갖고 있잖아. 요일이잖아. 요일 앞에 쓰는 전치사 뭐냐는 얘기야. 일요일에, 월요일에, 화요일에 뭐 써? 요일. on 쓰겠지. 이때 왜는 뭐란 얘기야? on이치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자, the day on which 이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when일 때는 한 단어로 기억할 거고 두 단어로 바꾸면 on which지.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on which 바꿔내면 니들 또 자라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낼 거야? on which를 이렇게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또 얍실하게 어떻게? which 이렇게 바꿔내고 the day which 이렇게 바꿔내고 그 다음에 3번 어법 문제 딱 냅니다. 그럼 니들은 뭐라 할 거야? 나 이거 기억나. 이거 관계 부사 자리인데. 그러면 3번 틀렸음. 딱 바로 또 덥석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맨 뒤에 on. 남아있으면 뭐다? 가능하다.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합치면 관계부사지만 찢으면 따로도 살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오케이? 요거 시험 포인트입니다. 걱정 마. 나중에 또 연습시킬 거야. 알겠지? 자꾸 니네들이 부족한 건 니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문법을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나요가 아니야. 시야가 좁기 때문에 못 본 거야. 그럼 돌려 말하면 덥석 물지 말고 기다려 하면 되는 거야. 현수야 기다려. 얼마나 좋아 그지? 답
고르기 전에 기다려. 뒤에 봐. 된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들이 셔츠를 입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플레이할 수 있는 날이죠. And play. 여기서의 play는 can wear and play. can play죠. their role. 자, 플레이 다음에 롤이 나왔습니다. play a role. 역할을 하답니다. 이건 역할을 하다. 뭐에 있어서의? in building their group's castle. 자신들의 그룹의 카스텔을 짓는데 역할을 하는 날을 고대한다. 나도 뭔가 해야지 이 날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아이들까지. 마지막 문장. At a time when 나왔습니다. At a time when 뭐 할 때, when이야 할 때의 나왔죠. time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관계 부사잖아. 그러면 이 time이니까 when 나온 이 when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이번엔 time이야. 시대, 시기. 이때 어가 붙었으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시기라는 게 시대. 시대래. 그럼 여기도 when 나왔지. 그럼 이 when을 뭐로 바꿀 겁니까?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때 전치사 뭘 쓸 거냐? 시대에. 이 시대에 할 때 시대. 어떤 전치사 쓰면 됩니까? 무슨 시대. 야, 그럼 생각해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시대. 뭘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시대. 현대시대, 무슨 뭐 과거에 이런 거 할 때. 여기서는 인이 맞겠지. 인이지. 그럼 앞에 문장하고 똑같이 이거 뭐해? 여기 학교 선생님이 뭐네? 왜 놨네? A time which. 딱 내. 문제 3번 내. 떡밥 물어. 이게 패턴이죠. which 내고 너네가 무는 패턴이죠. 그런데 물기 전에 뭘 봐야 된다? 맨 뒤에 인이 있는지 보는 거죠. 붙어있으면 찐으로 된 겁니다. 자, 무슨 시대? Individual based activities dominate most people's leisure time. 즉,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activities까지야. individual based, 개인주의 중심의, 개인 중심의 활동들이 dominate, 장악하다는 얘기야. 지배하다. 이때 dominate는 prevail, 우세하다, 널리 퍼지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dominate, 유행하다는 얘기야. 즉, 개인 중심의 활동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뭐를?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요즘에 니네들 취미 활동들 보면 단체 활동, 농구, 축구 이런 거, 배구 이런 거 합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 많이 놀죠. 이런 시대에 This Catalonian practice, 이 카탈루니아의 바로 이 관습은, 이 practice는 연습보다 이건 관습이죠. 이 관행은 does seem, does 앞에, does는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때 not이나 의문문 때 쓰는 do예요. 근데 여기는 not이 없어. 그리고 seem이 나왔어. 주어가 3인칭이니까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하나 딱 나오는 거죠. 부정문, 의문문 아닌데 나오는 does는 뭐밖에 없어요? 강조의 do밖에 없습니다. 강조.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동사를 강조할 때 동사 앞에 한번 do 써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강조의 조동사 쓰니까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does seem 이라는 얘기야. 그냥 이거는 그냥 seems와 똑같아. 그냥 이거고 의미가 딱 다른다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야. 정말로 뭐뭐인 것 같다. seem to deserve, 할 만한 것 같다. 진지한, serious한 attention, 진지한 관심을 한번 끌어낼 만하다. 자, 그럼 뭐야? 필자가 왜 하고 많은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 무형문화재 중에 이 첫 번째 카스텔이라는 스페인 지방에 인간탑을 집어넣느냐, 이 홍민표라는 사람이 집어낸 이유는 이거죠.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니까? 다 개인 중심의 활동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이렇게 협력과 배려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이 카스텔이라는 문화, 요것이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필자의 마지막 의의를 두면서 끝이 냈습니다.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2단원의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예요. 자, 지금 어쨌든 지금 본문을 다 익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포인트만 보면서 지금 앞에 나온 1단원 포인트와 2단원 포인트 겹치는 부분들 설명하는 거 있잖아. 요거 연습해 둡니다. 내일 오게 되면 요거 복습하고 나서 바로 2단원 갈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그럼 단어 요거 나눠주고 마무리할게요.